네, 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 마지막 찬스, 라스트 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오늘 또 와운의 그동안에 와운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네요. 하단에 이제 더보기란 누르시면 또 이벤트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방향은 지금 선물지수거든요.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의 깊이가 점진적으로 이제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그 우리랑 좀 비슷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 가권이 그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 가권 차트거든요. 지금 전고점 와가지고 점진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전일자부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줘가지고 기술주 진영 또 성장주 진영에 새로운 볕이 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라스트 찬스라고 했어요. 왜 라스트 찬스라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좀 잘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비중을 실는 종목이 필요하고 기법보다는 심리를 다스리는 기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가오는 이 상승장에서 나 작년에 수익 낸 것도 없어. 뭐 작년에 뭐 큰 수익 못 냈어. 참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수익이 안 났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장도 좋거든요. 다가오는 마지막 상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을런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흐름이에요. 코스피 시장은 작년 11월 달에 보여줬던 요 상승 사이클, 요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 24일 차트에서 보게 되면 그물막 상단을 이제 캔들이 돌파했을 때 시장은 급등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물막 상단을 돌파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죠. 지금 여기서 터지게 되면 큰 장이 올 수 있다. 근데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포지션 지금 보게 됐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선물 좀 사주는 정도, 최근에 매도한 거 매수로 전환해주는 정도, 뭐 청산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정도고, 뚜렷하게 뭐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선물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화면을 잠깐만요. 자, 우리 이스타치 클럽은 이렇게 4명의 멤버가 이제 함께 시황도 분석하고 종목도 분석하는 클럽인데요. 시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스타치 클럽이 지금까지 시장 잘 본 걸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시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 지금까지 시장 잘 맞춰왔어요. 뭐 옵션 만기이고 뭐 시장 안 좋을 때마다 상방을 계속 이야기해 왔고, 또 시장 조정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시장을 잘 보는 것은 똑똑하고 뭐 분석을 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나가 아니라 너 배려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시장 뭐 잡배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있잖아요.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조정자들,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투자의 맥락을 잡고 있을까?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 지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높아졌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이제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5.9%의 실업률을 보여줬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에 수익률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튀지는 않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안도의 순간인 건 맞는데요.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하반기로 가면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 개선되게 되면 요 실업률은 분명히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요 채권 수익률은 튈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튀기 시작하면 위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 올해 뭐 2% 10년물 채권 수익률 넘어갈 것이다. 지금 1.4%니까 그런 구간에 오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은 불가피한 것이고 성장주의 투자 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테이퍼링을 생각하고 금리 인상을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요. 고용지표가 곧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는 시의 아침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투자가들이 많다는 얘기죠. 시의 아침이 올 것이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의 시처럼 이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시장은 조정으로 접어드는 구간이 연말기에 정도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시기도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근데 주식시장이 왜 마지막 기회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마지막 기회냐. 자, 금리 인상 시기가 분명히 와요. 부자들처럼 생각을 하자고요. 금리 인상 시기가 오게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럼 내가 지금 언제든지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오고 싶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지금 추가로 투자하거나 요걸 엑시트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왜? 부동산은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부동산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사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안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쪽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시장에서 일고 있는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가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도 줄어들고요. 점진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투자가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할 겁니다. 부동산은 투자 매력도가 먼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준이 여기다가 또 하나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되면 연준의 많은 총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되면 모기지 채권부터 부동산과 연결된 모기지 채권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미국. 요쪽부터 이제 조율이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정된 수준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금은 흘러가는데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떠납니다. 금리 인상 전에 파티를 즐길 필요가 있거든요. 돈이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올 수 있는 시장. 그렇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위험자산의 보류.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미 시장에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 개미들 6월 뉴욕 증시에서 32조 원 순매수했다. 7년 내 최대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말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온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국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내도 아직까지 예금에 쌓여있는 많은 자금들이 있어요.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또 열어놔야 되겠고요. 마지막 유동성 파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새로운 대체 투자처를 찾는 그런 자금들이 어떤 주식을 원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주식부터 살까요?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최고로 좋은 종목으로 자금이 쏠릴 거예요.
최고로 좋은 종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애플의 주봉이에요. 제가 여기서 변고점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발생을 했어요. 애플과 같은 최고로 좋은 종목, 브랜드 파워도 높고 브랜드 가치도 높고 이런 것들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주봉이에요.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성장성도 확보되고 진입장벽도 높은 거. 최고로 좋은 종목. 이런 종목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팡 종목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팡 종목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그거는 기술주 진영에서의 마지막 휘날리를 예상하는 거죠. 마지막 반등을 예상하는 겁니다. 알파벳 A, 그러니까 구글도 주봉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튜브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 성장성도 확보되고 진입장면도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자금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기업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기술주 진영은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거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입장벽.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어떤 진입장벽을 종목을 좋아하냐면,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IT 하드웨어 쪽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다 보니까 기술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는 자본 진입장벽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른 경쟁업체들, 글로벌 경쟁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3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진입장벽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또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브랜드화 시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기 시작하죠. 지금 뭐 아마존이나 애플 다 막 그런 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기업들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기업이 없냐? 있죠. 근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니에요. 참 미국이 참 부럽네요. 실리콘밸리가 부럽고, 대한민국은 IT 하드웨어 강국이잖아요. 이 부자들의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증시가 마지막 파티가 남아있다라고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 전제를 깔아놓고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지막 파티를 준비하려고 할 때 1,000원에 가면 호두과자를 사고 전주에 가면 비빔밥을 사먹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산업,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팡 업체들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에요. 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도 올라가는 게 뭐죠?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죠. 이 클라우드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이 업체들의 주 납품사가 뭐죠? 대한민국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죠. 이 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데이터 센터를 컨스트럭트하기 위해서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디램이라고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얘기죠. 낸드랑 디램, 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걸 세계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후발주자로 요쪽을 가지고 끌어올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영락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간다라고 하더니 안 갔네?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미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초 공사를 제공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쪽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21세기 산업의 쌀은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하는데요. 빅데이터는 메모리 반도체 없이 건축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쪽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시장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겠죠. 대한민국 시장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고요.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선물이 좀 많이 꼴랑거리네요. 지금 장중인데.
자, 계속 겼습니다. 요번에 돌았으면 진짜 제대로 돌아서는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24시 차트상으로는 그런 그림이에요. 계속 행보하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좀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 방향의 전환을 좀 예상해 보고요.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 요 반도체 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새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발생할 텐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장비보다는 이제는 생산과 연결되는 소재 부품단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쪽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좀 옥석 가릴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역사적 변곡점에 이 방송의 시작점이길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PC 수요 둔화 우려감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PC 가격, 디램 가격 쪽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소매상 쪽에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오르죠, 여기서는. 뭐 글로벌 뷰 여기서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 어휴, 폭등했네요, 어제 디램이. DDR4GB. 예. 근데 이제 용산 소매사 쪽에서는 좀 최근에 떨어졌다가 살짝 지금 고개를 들긴 해요. 그러면서 PC 수요 둔화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럴까요? 예. PC 수요 둔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우려감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최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EUV에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야, 이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돈 벌어들이는 족속 계속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회의론이 발생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역으로 그 회의론에 찬반을 좀 끼얹을게요. 어차피 세계 3사가 다 과점하고 있는 건데 이건 과점 프리미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세기 산업의 쌀을 만들어내는 산업인데 과점 프리미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딱 빠지니까 악재가 나오고 올라가면 호재 나오고 그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많은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저는 그렇게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있고 분명히 디램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수요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도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겁니다. IT 전방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아무튼 지금 뭐 비메모리 쇼티지가 쏘아 올린 거는 오히려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IT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차선 도로가 갑자기 8차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말고 또 있죠. 대한민국만이 가진 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 시각에서 꼭 사고 싶은 대한민국만의 특화된 산업. 지금 대만 가권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제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IT 쪽. 전 세계 기술주 진영에 크나큰 반격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한민국만이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산물. 또 뭐가 있나요? 사랑의 배터리가 있죠. 사랑의 배터리. 중국의 CATL, 링더스다이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중국의 BYD 이런 업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저희 업체들이 저는 차지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2, 3년 안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화된 산업인데요. 링더스다이 주가지 한번 보죠. 주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CATL. 참 진짜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 1위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견줄만한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LG화학은 분사가 예정되어 있고,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쓸데없이 이제 분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투자 매력도가 지금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진 건 맞아요. 뭐 나스닥 상장을 할지,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은 그래 아유 그래 안전한 분사 얘기 없는 삼성 SDI로 갑시다. 또 뭐 EUV 얘기도 나오고 반도체 소재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2차전지 쪽도 봐야 됩니다. 근데 2차전지 쪽을 보기 위해서는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3%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침투율이에요. 침투율. 완성차 시장에서 침투율이 3%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미국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포드 픽업 트럭 내년 초순에 나오는데 어마무지하더라고요. 미국시 전역을 흔들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또 SK 이노베이션이죠. 김유 대표님 SK 이노베이션 거 맞죠? 포드 거. 맞지. 네, 그게 SK 이노베이션 맞죠? SK 이노베이션 거고. 아무튼 중국은 이미 뭐 판때기 엎어가지고 전기차로 간 건 맞고, 유럽도 각종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 또한 지금 이제 글로벌 선진국 세계 대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배터리를 탑재하고 승부를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그럼 대한민국 배터리 봐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들어가기에는 핸디캡이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로 쏠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납품사, SK이노베이션의 납품사, 요런 업체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금이 우회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SK 이노베이션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분쇄액이 나와? 그러면 납품사를 봐야 되겠다.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단들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늘어나야 돼요.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부족한 부분, 이거의 수혜로 삼성 SDI가 치고 나가면서 거기에 부품 소재단들이 지금 치고 나가는 것처럼 부품 소재단 쪽에서 주옥 같은 종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침투율이 4% 미만일 거예요. 배터리 시장은 아직까지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2차전지 쪽에서는요, 기술 진입 장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평가 이런 것보다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자본 진입 장벽으로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는 소재 장비, 부품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서너 개만 가져가도 완벽하게 포트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수렴해 놓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다가오는 마지막 기회는 최고로 좋은 종목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 시각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은 산업, 그리고 거기서 제일 좋은 종목으로만 포트를 구축해 놓고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 24시 클럽이 뭐 많은 분들의 계좌를 뭐 4배, 5배 만들어 드리고 그런 기적을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도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라고 저희는 이야기 드리거든요. 제발 이 마지막 기회에 단추를 잘 깨셔가지고 좀 단타 치고 뭐 좀만 올라가면 흥분하고 그러지 마시고 파티를 최대한 즐기면서 8월달 이후에 좀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시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 개선과 이런 부분들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뭐 미래에서 온 건 아니니까 24시 클럽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종목 쪽에서 좀 믿을만한, 비중도 실을 수 있고 좀 믿을만한 종목 쪽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티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보죠. 조정이 요렇게럼 들어오면요, 옆으로 기면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들어왔잖아요. 한 방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한 방이 더 있다는 얘기니까 요 한 방은 제대로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우리 주식 선물도 지금 대형주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뭐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하면 9천만 원은 주식을 하고요, 1,000만 원은 10배의 레버리지가 있는 주식 선물, 대형주도 해야 되거든요. 주식 선물을 함께 이제 진행하게 되면 거의 2배 정도의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도 필요해요. 마지막 기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빚내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최소 자본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는 거죠.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부디 대한민국 GDP가 개인당 GDP가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꼭 성공 투자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24시 클럽 이경락 24시 클럽의 개인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란에다가 이경락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이제 기업 탐방 정보들 많이 올려놓고 시황에 대한 정보들 수시로 좀 올려놓으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